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드컵도 8강 오늘 두 경기가 연달아 열리거든요. 그 두 경기도 분석해 올려드린 거 있으니 참고되시면 좋겠고요. 자, 첫 경기는 피츠버그 대 미러키입니다. 애쉬크래프트랑 스프롯. 어제 경기가 그냥 밀린 거예요. 더블헤더 1차전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일단 저는 어제도 이 경기는 미러키가 역배면은 보고 싶다. 애쉬크래프트가 득점 지원을 지금 현재 리그에서 가장 잘 받고, 이 친구의 퀄리티도 좋다. 그런 거는 맞기는 한데, 피츠버그가 지금 이제 빠따 약간 좀 공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좀 애매한 것 같다. 미러키는 늘상 이제 원정 성적도 전체 1위인데다가 확실히 부담되는 팀이기는 하죠. 나는 이제 더블헤더 2차전도 있어가지고, 이게 2차전은 선발이 지금 챈들러 랑 드루안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변경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한 명을 막 1차전에 낼 수도 있고 그래요. 좀 선발들이 미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 갑자기 바뀔 수는 있는데 사실 애쉬크래프트가 만약에 버바 챈들러로 바뀐다. 그러면 미러키가 좀 더 편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스프롯이 만약에 드루안으로 바뀐다. 똑같이 애쉬크래프트를 상대하더라도 나는 이게 미러키가 지금 이 구도보다도 선발이 어쨌든 바뀌는 거면은 저는 미러키가 더 좋은 쪽으로 간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랑 똑같이 미러키가 역배면은 보고 싶었었고 전 막연하게 8.5는 오바 본다고 했었는데 선발이 바뀌면은 그렇게까지 확 와닿지는 않고요. 그냥 오바가 근거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일단 미러키의 역배 생각하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네소타 대 천사입니다. 라이언이랑 또 라이언 존슨 이렇게 둘이 붙는데 그냥 이거는 겉보기에 이게 천사가 지금 빠따가 조금 살아났습니다. 거의 한 3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 치고 있고 어제도 둘 다 좀 나름대로 잘 쳤는데 천사가 조금 더 나았거든요. 선발 구도에서는 지로드가 이제 복귀 등판이라서 좀 애매했는데 지로드가 1인분 했었었죠. 근데 오늘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일단은 이 조라이언이 많이 앞선다고 봐야 되기는 해요. 그래도 1선발급인데 단순하게 저번 경기에 양키 빠따를 그냥 굳혀버린 것도 있지만은 얘가 원래 홈런이 약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171이닝 던졌고 지금 벌써 104이닝인데 그러니까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인데 작년에 26피 홈런에 비해서 지금 10개밖에 안 받았습니다. 매년 피 홈런을 많이 맞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번에는 3홈런씩 4홈런씩 쳐맞는 그런 구간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닝 대비 피안타나 볼넷 이런 것들로는 WHIP가 매우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위기를 많이 안 준다고 봐야 돼요. 지금 천사가 빠따가 조금 무서운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라이언이 일단 저는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라이언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그리고 이 라이언 존스도 얘도 처음에 이제 올렸을 때 못했다가 그다가 6이닝 무실점 아예 1피안타밖에 없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 뒤로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저번 경기 때는 팀 수비도 엉망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친구도 홈런을 2방이나 맞았으니까 이닝도 많이는 못 껐었고 원래부터 구속이 쿼터 중심이다 보니까 빠르지가 않는데 더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좋게 보고 갈 수는 없어. 천사가 지금 좀 잘 치는 건 알겠는데 미네소타가 기복이 심한 건 알겠는데 이 정도 선발 차이면은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무시될 만하다고 봐서 일단은 미네소타를 좋게 보고요. 미네소타가 다른 날보다 빠따만 좀 좋은 쪽으로 기복이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삭스 대 어슬레티스입니다. 패디랑 이제 게이지 점프고요. 요즘에 패디는 보통 오프너를 쓴 다음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이제 허드슨이 오프너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요. 좌한 선수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패디 내보내는데 패디가 그래도 짧게나마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 개 터지지는 않거든요. 그동안 엄청 안 좋았던 시즌 초반에 6점대 7점대 가다가 이 정도 방어력은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패디는 이런 구성은 나쁘진 않다. 그리고 게이지 점프 이미 마이너리그부터 리그에서도 전체 투수 유망주 42 정도로 잘했던 놈이에요. 첫 경기가 약간 별로더니만 그 다음에는 7이닝 6이닝 홈런도 잘 안 맞고 좋았는데 최근 등판들에서는 약간 좋지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얘는 딱히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 공은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신뢰할 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파싹이 어쨌든 어제 되게 잘 쳤잖아요. 그동안 빠따를 좀 못 치다가 어제 좀 시원시원하게 대폭발을 했는데 근데 지금 어슬레티스가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일단은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조금 빠지는데요. 최근 경기에서는 이거를 1.1점밖에 못 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어슬레티스에서 여기 니커츠 아마 이제 IL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로프랑 허처 둘 다 이렇게 오피스도 훌륭하고 올 시즌 빠따를 이끌던 놈들이거든요. 요즘에는 그나마 윌슨이 살아나고 있고 소더스톰도 종종 좋은 날이 있더라 이런 건 있지만은 루커가 거의 시즌아웃급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쳐줘야 될 놈들이 지금 공백이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특히나 커츠랑 젤로프면은 이거는 공백이 상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빠따가 되게 별로
고른 시점인데 주력 타자들까지 많이 빠진지라서 그러면은 그냥 화싹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이거는 분명 선발은 아마 어슬레티가 앞서는 부분이 있긴 할 텐데 그렇다고 패디가 지금 매우 나쁜 시점까지는 아니긴 하다. 그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저는 뭐 화싹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싹이 이제 홈으로 오면은 좀 점수 생산력은 떨어지지만 실점이 많이 회복이 되거든요. 거의 뭐 한 1.5점 가까이 좋아진지라 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 해서 어슬은 원정 가면은 뭐 득점도 빠지고 실점도 많이 빠진다. 이게 어슬이 조금 막아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오바 방향으로 보기는 볼게요. 패디도 아주 뭐 온전치 않으니까 일단은 어슬레키스가 저는 빠따가 많이 망가져 있다. 최근의 분위기도 그렇고 아마 지금 1승 12패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것들 살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대 콜로라도 경기. 이런 것들을 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10년 동안 홈 시리즈를 샌프란시스코가 모조리 가져갔었고, 콜로라도가 이 샌프란시스코 원정 갔을 때 1승 19패로 매우 안 좋았다. 근데 어제 승리를 했었죠. 샌프란시스코의 케일럽 킬리언 불펜이 9회 때 무너져가지고, 콜로라도가 거의 뭐 7연패를 박다가 이거를 한번 이긴 건데, 그래서 넓게 봤을 때 콜로라도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원정 갔을 때 2승 19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가 또 이제 언더가 나가지고, 그동안 이제 8.5 정도의 기준점으로도 이 샌프란시스코는 10경기 연속으로 오바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콜로라도 오바 빈도가 높았는데 어제는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양팀 합쳐갖고 21안타가 나왔는데도 그랬어요. 참 어제도 이 샌프란시스코가 윌리 아다메스 앞에 찬스가 많이 왔습니다. 이 데버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데버스를 막 거르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다메스가 전날에는 홈런을 쳐줘갖고 오바를 만들어줬지만은 어제는 만들어주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어제 샌프란시스코를 주력으로 갔거든요. 불펜이 고장난 것도 하며 아다메스가 한 번을 못 해준 거 하면 참 기운이 안 따르네요. 그리고 오늘 말리 대 프리랜드면 나는 어제 사실 선발 구도 자체가 샌프란시스코가 많이 좋았었어요. 이 정도 구도면은 나는 이날 구성을 생각하고 내일은 샌프 좀 별로다. 오늘 가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어제 좀 이렇게 갔던 건데 샌프란시스코가 경기를 져버리기까지 했으니까 이런 기록발도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뭐 본다면 샌프란시스코 승이긴 한데 배당도 맛도 없고요. 오바 같은 거? 어제도 뭐 잔루가 많았다. 불펜 또 망하는 것도 봤고 콜로라도가 불펜은 좀 좋아진 편이에요. 로마노 같은 일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그래도 양팀 다 저는 불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팀이긴 해서 일단은 뭐 오바 같은 거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나 워싱턴 대 양키스 미콜라스랑 슐리틀러고요. 미콜라스 저번에 이제 오프너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막 하는데 오프너 없이 나와서 6이닝 동안 7실점 초반에 이미 실점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6이닝을 좀 이제 넉넉하게 이제 버텨주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뿐이에요. 이닝만 조금 먹을 줄 알고 나머지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 기본적으로 지금 방어리나 여러 가지로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시즌 같은데 오프너가 나올 때가 조금 더 낫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내일 뭐 오프너가 나온다 이런 건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슐리틀러는 저번 경기 8이닝을 먹어버렸죠. 8이닝 동안 삼진을 8개나 잡는 간만에 이제 또 템파베이 같은 좀 어려운 상대 같은 뭐 지구 라이벌 이런 팀 상대로도 엄청난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그전에는 한 뭐 두어 경기가량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슐리틀러가 그런 말을 했죠. 몇 경기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그러더니 바로 실력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WHIP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112인이나 먹고 피안타는 83개, 볼넷은 21개, 삼진은 131개입니다. 그냥 졸라 잘하는 놈이에요. 사이영 레이스에서는 아메리칸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냥 이러면은 큰 고민 없이 저는 양키스를 좋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실 이 경기가 홈런이 무려 양팀 합쳐고 6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점수는 언더였었어요. 워싱턴이 백투백 런쳐가지고 이거를 좀 앞서 나갔는데 치좀이 바로 또 역전 투런을 갈겨버리고 결국에 양키스가 5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양키가 얘네들 13안타에 4홈런 쳤는데 점수를 5점밖에 못 뽑긴 했거든요. 뭐 그런 거는 아쉬운데 생각보다 아직까지도 빠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신에 지금 요즘에 이제 볼피가 어제도 대타로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맥마은이 돌아오고 나서는 양키스의 운영이 조금 숨통이 트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샴도 왔고 그런 부분에서 나는 양키가 좀 더 이제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이 정도 선발 차이면 일단 양키를 그냥 무난하게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워싱턴이 잘 치는 거는 알겠는데 슐리틀러가 엄청 막 이런 이닝 대비 홈런에 대한 것들이 막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양키 쪽으로 좋게 볼 것 같고 어제보다는 구도상 마인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언더오버는 8.5는 원래 이 정도면 오바를 봐야 되는 애들인데 슐리틀러가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더오버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긴 하네요. 자, 그 다음은 매치 대 보스턴입니다. 이게 아직 보스턴이 오늘 선발이 좀 미정인데 일단은 매치는 페럴타가 나오고요. 보스턴은 원래 랑앤 수아레즈 차례인데 저번 경기 때 이게 2.2이닝 만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내전근에 부상이 있어가지고 2.2이닝 만에 내려간지라 오늘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스턴은 베이오가 이제 대체 선발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베이오가 올 시즌에 지금 방어리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오프너를 쓸 때와 안 쓸 때의 차이. 본인이 딱 봐도 오프너를 쓸 때가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얘는 스스로
나는 오프너 없이 하고 싶다. 약간 선발들의 뭐 자존심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세우다가 오프너 없이 내보냈더니 저번에 개쳐 맞았습니다. 1회부터 막 연속 출루 주고 이래가지고 약간 좀 본인이 개긴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좀 마이너리그로 강등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마이너리그 4경기 동안 사실 뭐 엄청 잘한 거는 아니긴 한데 피오만 많이 안 맞고 제구 같은 거 그래도 회복을 했더라. 보니까 한 5이닝까지는 채우고 많으면 한 99가량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우가 나오면은 당장 이 친구의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뭐 본인이 좀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오프너를 쓰고 배우를 쓴다면 아마 얘가 길게 못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프너를 쓰고 배우를 쓴다면 그게 또 보선이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보선이 요즘에 이제 윌슨 콘트레라스도 살짝 뭐 부상이 있기도 하고 늘상 아직까지도 징계가 발표가 안 됐는데 그런 것들도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서 보선이 빠따는 걱정되지만 지금 폼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 여태까지 빠따가 너무 별로였는데 원래 이 정도는 아니지 않냐. 여기 있는 것처럼 막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는 안 좋아요. 근데 어제도 6점이나 뽑았고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반대로 페라타는 지금 좋은 시기가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방어율부터가 저렇고 작년에는 2점대 시즌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매치에 옮기니까 그냥 어영부영하더라. 6이닝을 못 먹는 날도 많고 어제 이제 맥클레인보다도 사실 페라타가 더 만만해 보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보스턴 한 번 더 보고 싶기는 해. 그냥 지금 보스턴이 꽤나 좋은 시기예요. 근데 이게 베요로 바뀐 거는 좀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랑에수아레즈면 무난하게 바뀌었는데 베요면은 이거는 사실 좀 걱정을 하긴 한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스턴 한 번 더 보기는 볼 건데 한 점차 게임이나 오바 이런 쪽도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베요가 오프너랑 같이 나오면 기록이 일단 워낙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보스턴 볼 수도 있고 이거는 매치 방향으로 보는 게임은 아니에요 저는. 템파베이 대 시애틀, 그리핀 잭스랑 길버트입니다. 템파베이가 매번 저는 홈발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시애틀 지금 연패 중인데다 상황도 안 좋고 빠따도 안 터지고 템파베이는 근근히 잘합니다. 어제도 이제 그 닉 마르티네즈 등판 때 그냥 무난하게 많은 지원해줬던 것 같아요. 홈런도 4개나 쳐주고 템파베이가 사이클이 좀 괜찮다. 이제 홈에서 너무 잘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시애틀이 길버트라면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만해. 길버트 요즘 구속도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이닝도 잘 먹고 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 중에서 홈이 아쉽고 원정을 잘했거든요. 홈에서 4.11, 원정 1.73이었다가 클리블랜드전에서는 홈에서도 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또 이제 토론토 상대로 또 7.1이닝 동안 피안타를 하나밖에 안 맞는다든지 그냥 좋은 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길버트가 되게 무섭거든요. 다른 날보다는 템파베이를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기는 해. 그냥 길버트가 그나마 지금 시애틀 애들 중에 가장 폼이 좋은 선발인지라 그것도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이닝도 길게 먹어가면서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템파베이가 만약에 선발 구간에서 실점이 있다면은 그냥 무난하게 끌려갈 수도 있는 게임이란 말이죠. 왜냐면 잭스도 그렇게 안전지대가 아니긴 합니다. 방어는 괜찮은데 일단 이닝을 많이 못 먹고 최근에는 뭐 한 2, 3실점가량 그냥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다.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편이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템파베이를 어제처럼 쉽게는 못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배당상으로는 지금 시애틀이 어제랑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끈적한 경기 생각이 들어서 시애틀을 오늘은 한번 역배 생각을 살짝은 해보겠습니다. 템파베이를 쉽게는 못 고른다고 보고 시애틀의 역배나 한 점 차 언더 전부 다 길버트가 부담이 돼서 그런 쪽으로 보는 셈이에요. 마이애미 대 클리블랜드 유리 페레즈랑 바이비고요. 자 어제도 여기 양팀 다 선수들이 좀 잘하는 애들이 나왔었죠. 알칸타라랑 메시기였는데 알칸타라가 이닝은 더 잘 먹어. 근데 메시기 어제 경기는 5이닝 동안 거의 노히트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홈런 한 방 맞긴 했지만 어쨌든 되게 좋은 등판이었었고 마이애미 바다를 많이 굳힌 게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좀 많이 보여드렸던 거 6월 1일 이후로 마이애미가 여러 방면에서 다 이제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기록상으로도 이렇습니다. 26승 8패로 다른 팀들보다 폼이 확실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좋은 선택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글쎄요 오늘 유리 페레즈랑 바이면 일단 유리 페레즈도 부상 복귀 이후에 저번 경기 7이닝 동안 퍼펙트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좀 얘기가 있던 게 저 정도 잘했으면 얘를 좀 더 길게 쓸 수도 있는데 얘를 금방 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감독이 앞으로 우리는 포스트 시즌도 노리고 있는 팀이니까 그렇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그날 이제 퍼펙트를 했지만 게임이 아주 그 이후에 깔끔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았었고 어쨌든 유리 페레즈는 되게 잘했던 경기입니다. 그 전에부터 이제 보상 복귀 이후에는 그게 못하지 않았거든요. 좀 좋은 시기라고 봐야 되기는 해요. 바이비도 얘도 이제 한창 잘하다가 다시 방어리도 4점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동안 운이 없었어요. 7이닝, 8이닝 먹어도 승운이 안 따르고 이랬는데 그게 조금 괜찮아지더니 이후로는 실점이 좀 많아진 부분도 있었고 저번 경기 화상한테는 피홈런을 3개나 쳐맞으면서 4이닝 6실점 이러다 보니까 바이비는 본인의 능력으로는 엄청 좋게 볼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는 놈이긴 한데 클리블랜드에서는 그래도 한 3선발 이내로 들어가는 놈이긴 한데
얘는 또 이제 원정이 살짝 아쉬운 것도 있었고요. 제 관점에서는 피홈런도 좀 있고 어제는 마이애미 빠따가 완전히 좀 식은 날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때리는 오토 로페즈,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자비어 에드워즈 이런 애들이 어제 좀 식었던 날이었을 뿐이지 오늘은 네, 저는 뭐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예를 여러 차례 쟤는 얘네들이 홈발을 되게 잘 맞는다고도 했는데 그냥 뭐 그런 것들 보겠습니다. 마이애미 쪽으로 그냥 무난하게 한 번 더 선택을 해보려고요. 7.5 기준은 원래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애미가 오바가 진짜 많았는데 직전 경기 때 이제 그 오바세가 끊겼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2대 0으로 끝나가지고 오바가 한 8경기 연속으로 나오다가 꺾인 적이 있길래 지금 오바는 그렇게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마이애미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대 필라델피아, KC 마이즈랑 산체스고 저는 올 시즌 마이즈에 대한 얘기를 되게 좋게 많이 합니다. 물론 막 5점이니 사실점, 양키한테 조금 쳐맞는 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닝도 잘 먹고 제구 리스크도 거의 없고 피홈런도 적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이제 이닝에 올 시즌 절반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22피홈런이었지만은 지금 5피홈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닝 대비 피안타도 확실히 적은 시즌이기도 하고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스쿠발보다도 좀 안정감 같은 거는 지금 더 있다고 보는 편인지라서 마이제가 최근에 이제 부상 복귀 후에 폼도 좋아서 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체스가 좀 문제죠. 근데 저번 경기가 산체스가 3.1만의 구자책, 삼진은 하나밖에 없었다. 12피안타를 쳐맞았다. 이게 전부 다 커리어 로우 이런 것들이 다 껴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얘가 털렸을 때 그때는 사실 바비타가 좀 많지 않았냐. 불운한 것들이 많았다. 타구가 좀 땅볼 코스인데 수비들이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갔다든지 그런 불운한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저번 경기 때는 전반으로 공도 높고 운탓을 할 수가 없는 경기였어요. 그냥 못했던 날이거든요. 나는 원래는 산체스는 참 믿는 스타일이야. 땅볼도 많고 제구 리스크도 없고 홈런도 많이 안 맞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번 경기는 예,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율도 지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원정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낮 경기랑 원정 못한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많이 껴있습니다. 지금 디트로이트는 폼도 좋고요. 이러다 보니 저는 산체스라고 하더라도 오늘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즈가 만만치도 않고요. 일단은 디트로이트의 역배를 생각하고 있는 경기고 근데 또 산체스는 뭐 저는 능력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번 경기가 아쉬웠지 그런 날들이 앞으로 꾸준히 엄청 많을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좋은 날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고 7.5 언더 낮지만 한번 도전적으로 언더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티모어 대 켄자, 브래디시랑 카메론이고요. 뭐 별로 할 얘기는 많이는 없는데 그냥 9.5면 언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브래디시 저번 경기 7.2이닝이나 먹었었고 요즘엔 대체로 좋은 날이 많습니다. 최근에 4경기가 7.2이닝 실점, 8이닝 무실점, 하이닝 4실점 경기가 한번 있었었고 직전 경기 7.2이닝 3실점이거든요. 그 4이닝 동안 4실점했던 거는 워싱턴 빠따였었고 볼넷을 5개나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제구가 망가지거나 그런 날에는 조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근 4경기 중에 7이닝 이상 등판이 3번이나 됐다. 이닝 히팅 능력도 있고 그 중에도 삼진 12개 잡은 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능력은 있는데 기복이 좀 심해. 그래도 대체로는 좀 확실히 좋은 날이 더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능력은 있는 놈이라고 보고요. 노아 카메론은 제가 좀 이제 몇 번 흠집을 좀 냈었는데 그냥 뭐 지금 딱히 뭐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번 경기가 아까 말했던 산체스가 털렸던 경기 그날 그냥 무난하게 했거든요. 얘도 뭐 볼넷을 5개나 줬지만은 이닝 게임이 막 13점 차 막 이렇게 굴러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승리를 하긴 했었어요. 일단 나는 얘는 좀 의심스럽기는 해. 뭐 좋게 보기는 어렵긴 한데 그리고 볼티모어가 한창 못 치다가 어제 이제 조금 침편이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점수가 또 이제 오바로 난 것도 아니었고 저는 막연하게 9.5씩이나 받았으면 언더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빠따가 둘 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브래디시를 좋게 보는 게 맞다. 그런 생각과 함께 뭐 볼티모어 승이나 언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텍사스 대 휴스턴 경기 저는 얼마 전에도 얘네 매치업을 패스로 했던 것 같은데 어제도 헌터 브라운이 남았음에도 이걸 휴스턴을 막연하게 좋게 보기가 힘들다. 오히려 텍사스의 퀀트릴이 선발로서 1인분을 해주고 있는데 어제는 퀀트릴이 더 잘해버렸죠. 나는 그래서 이 시리즈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쿠마 로커랑 램버트 둘 다 그냥 뭔가 막 고점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방어율도 그렇고요. 일단 램버트가 올 시즌 조금 더 좋은 시즌이었던 건 맞는데 쿠마 로커도 엄밀히 왕체가 좀 상승세였잖아요. 평범하게 해주고 있다가 직전 경기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다. 뭐 이런 것까지 껴있길래 역시나 일단 저는 패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휴스턴이 지금 빠따 기운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나는 막연하게 8.5 기준으로는 둘 다 요즘에 오바가 많길래 이런 것들로는 오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휴스턴이 워낙에 이렇게 피홈런이 너무 많은 팀이에요. 저는 그냥 뭐 막연하게 오바 정도? 이런 거 생각해갖고 오바 보는 거 말고는 별다른 생각은 안 드는 경기입니다.
신시내티 대 컵스, 로돌로랑 아사드고, 자, 로돌로는 요즘에 부상 복귀 후에 조금 좋아졌죠. 딱 부상 복귀하고 나서 최근 3경기 동안 4이닝 무실점, 5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종종 뭐 재군안조도 있고 뭐 이런 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피안타가 많이 적어요. 얘가 작년에는 3.3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150이닝이나 먹었는데 올 시즌 출발이 조금 늦어가지고 길게 못 가다가 이 보여줄 새가 많이 없는데 저는 슬슬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보다는 더 잘해줄 요량이 있는 놈이다. 얘도 아마 드래프트 픽 순위도 꽤나 높을 거예요. 그래서 신시내티가 나름대로 키워볼 만한 그런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피홈런 리스크도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리고 상대는 이제 하비르 아사드인데 얘는 이제 매년 거의 뭐 대체 선발격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풀시즌을 이런 온전한 선발로서 정주행한 적은 없지만은 꽤나 좋은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별로 안 좋은 날이 종종 있습니다. 저번 경기도 4.2이닝 동안 무실점. 예봉에 비해서는 볼넷이 되게 많았냐 피안타가 많았냐 그건 아니긴 한데 공의 내용들이 좀 야수들이 잘 잡아준 거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사드를 그렇게 엄청 믿지는 않아. 오히려 나는 로돌로가 선발로서는 좀 더 낫다고 보는데 지금 둘 다 이제 빠따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신시내티가 종종 잘 치는 날이 있고요. 컵스는 한참 불붙었다가 지금 좀 이제 또 별로거든요. 제가 어제도 한번 이게 컵스가 지금 뭐 원정 경기들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2연패째입니다. 원정에도 흠집이 나버렸고 신시내티가 요상하게도 홈시리즈에서는 컵스 상대로 꽤나 잘해왔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한번 신시내티를 보고 싶기는 한데 근거는 별로 없죠. 이것도 신시내티를 믿고 갈 놈들이 아니기는 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런 거 상으로도 신시내티는 6월달 이후로 리그에서 가장 승률이 낮은 팀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신시내티를 믿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뭐 언더 같은 거? 여기 보면 컵스가 뭐 조한 상대로 원정할 때도 별로 못 친다고도 합니다. 요즘에는 신 날도 있긴 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점수를 못 본 날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생각으로는 이거는 컵스의 정배는 뭐 별로 볼 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과 함께 신시내티 역배를 막 함부로 갈 수는 없는데 10.5 기준에 언더 막 그런 거 생각하고 있네요. CC 방향이나 언더 그렇게 보겠습니다. 컵스를 명확하게 좋은 팀이라고 지금 보기 힘들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리버라토레랑 레이나도 로페즈고요. 자, 어제 이 경기가 비가 와가지고 3이닝 만에 중단이 되는데 저는 어제 애틀랜타를 막 그렇게 막 추천할 만하지 않다고 본 게 크리스 세일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세일이 못하진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어제 카일 레히도 세일보다도 사실 더 나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시리즈가 막 엄청 편하진 않다 그런 생각인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확연한 선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리버라토레가 조금 안 좋은 시즌이죠. 얘는 제구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스타일인데 올 시즌에 35볼넷이면 일단은 이것도 적은 게 아닙니다. 작년에는 150이닝 동안 40볼넷이었는데 지금 벌써 35볼넷이잖아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고 피홈런도 작년에 19방이었는데 벌써 지금 절반 정도밖에 이닝을 소화 안 했음에도 17개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WHIP라든지 피홈런이나 제구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시즌이란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얘를 좋게 볼 수는 없다. 반대로 레이나로 로페즈 선발 자리를 잃었다가 최근에는 한 5이닝가량 먹어주고 있어요. 원래는 기대치가 한 3이닝 정도 그럭저럭 하지 않겠냐였는데 요즘엔 5이닝 정도를 깔끔하게 막아주고 그리고 어제 애틀랜타가 이 경기를 불펜을 핵심 라인들을 많이 안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막 도드라든지 프렌테스, 딜런, 리, 이글레시아스 이런 애들이 충분히 나올 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애틀랜타가 오늘도 빌드업이 괜찮다. 제가 레이나도 로페즈 경기마다 이렇게 불펜들 특히 좀 체크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애틀랜타가 최근에는 불펜 마울이 조금 낮아졌지만은 이것도 잘하고 있는 애들이 엄청 고장났다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는 없었었어요. 종종 있는 이글레시아스가 고장나는 경기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뭐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일단 빌드업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틀랜타도 빠따가 정말 바닥이었다가 최근에 조금 살아난 부분도 있었고 물론 어제는 3안타밖에 못 치긴 했는데 넓게 봤을 때는 애틀랜타는 좀 회복세라고 봐야 되고요. 세인트루이스는 그냥 좀 꾸준히 안 좋은 편이라고 봐야 된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세인트루이스는 홈으로 오면은 거의 뭐 2.02점이나 언더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득점이 많이 빵꾸가 납니다. 득점이 거의 한 1.8점 정도? 그 정도 부족해져요. 원정보다도 7점은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애틀랜타는 원정에서 홈런 같은 것들 훨씬 더 잘 튀는 팀이기도 하고 그런 거 근거 삼아서 애틀랜타 쪽으로 보도록 하고 언더오버는 좀 애매한데요. 난 굳이 본다면 오바를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양 팀의 빠따 상태로는 오바 보기가 힘들긴 합니다. 저는 애틀랜타 사이드로 볼게요. 자, 이거 샌디에고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뷰러랑 예세비지고요. 자, 일단 뷰러. 저는 얘가 다른 방식으로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요즘에는 좀 처맞고 있습니다. 커터 중심으로 변모를 하고서는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최근에 두 경기가 4이닝 9실점, 5이닝 7실점 막 이러다 보니까 뷰러가 지금 이렇게 고장난 시점에서는 좋게 보이기가 어렵죠. 토론토도 여태까지 빠따가 정말 바보 빠따였는데 최근 경기들에서 3연승 달리는 동안 그래도 조금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오카모토 요즘에 말로 홈런, 3런 막 이런 것도 나오고 특히나 뭐 예세비지 정도면은 뷰러보다는 앞서 있다고 봐야죠. 종종 나오는 이런 그
그 제구 리스크라든지 그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공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이 엄청 빠른 건 아닌데 IVB, 포심의 무브먼트 같은 부분들, 떠오르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서 가장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스플리터도 굉장히 좋은 친구죠. 그래서 나는 일단 선발 차이는 토론토 쪽으로 쏠린다고 보는데 그냥 걱정스러운 건 SLBG가 기복이 좀 있다는 거죠. 시즌 초반이나 작년 말미쯤 그때는 되게 잘했는데 약간의 기복이 있기는 해. 샌디에고도 지금 엄밀히 말하면 빠따가 완전 바닥까지는 아니잖아요. 종종 좋은 날도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토론토가 조금 더 괜찮긴 하더라. 걱정스러운 건 어제 토론토가 막 이제 발란드 같은 데 28구인가 던졌거든요. 오늘은 좀 이제 길게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쉽지는 않다. 그냥 뭐 토론토 쪽으로 저는 보기는 보겠습니다. SLBG가 1인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은 다저스 대 애리조나입니다. 야마모토랑 파트고요. 야마모토는 그냥 제가 가장 뭐 다저스에서 믿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얘가 나오는 날은 어지간하면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먼저 이런 것들 볼게요. 자, 야마모토 등판의 팀은 11승 5패. 기록이 엄청 따라오진 않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초반에는 이제 좀 패배한 경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승리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게 많이 보입니다. 얘가 심지어 이제 진날에도 보면은 야마모토가 못한 날은 별로 없거든요. 6이닝 5실점한 날, 피홈런 3번 맞은 날, 이런 샌프란시스코전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거 외에는 대부분의 경기는 진날에도 야마모토가 못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야마모토가 다저스에서 지금 제일 믿을만한 애 같아. 얘가 나오면 그냥 무지성으로 일반승이나 마행 같은 거 막 보곤 하는데 근데 이게 애리조나랑은 다저스가 뭔가 좀 시리즈가 비등비등한 면모가 있다고 했었었고 어제는 그리고 이제 2로드였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오타니가 경기를 이제 스크래치를 하고 불펜데이로 가는데 불펜데이가 썩 좋지가 못했습니다. 어제는. 오늘도 불펜을 좀 많이 썼다든지 그런 거는 좀 리스크가 될 수는 있는데요. 자, 브랜든 파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원래는 이제 애리조나 좀 키울 만한 선발이었어. 작년이나 재작년 모두 다 10승을 거뒀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선발로서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당장 작년에도 이제 방어이 많이 안 좋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뭐 이런 것들. 자, 브랜든 파트 확실히 올 시즌에는 좋은 면모가 많이는 없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공이 조금 별로가 된 게 뭐냐면은 원래부터 포심을 좀 많이 던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는 포심이 2569에 꽤나 높은 이런 스핀을 자랑을 했다면은 올 시즌은 거의 막 갑자기 막 100 정도가 빠졌습니다. 싱커도 비슷하고 원래부터 홈런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 있는 편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얘가 뭔가 좀 이제 싱커 같은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땅볼 비율이 좀 올라서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긴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닝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도 막 길게는 못 뛰었는데 그래도 성적은 좀 있었다든지 이런 게 좀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지금 엄청 못하진 않아. 폼이 뭐 나쁘다 뭐 이런 거는 아니긴 한데요. 그리고 다저스한테도 종종 좋은 날도 있었거든요. 포스진에서도 좀 잘한다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뭐 작년에도 쳐맞았고 파트를 좋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다저스가 괜찮게 쳤음에도 이거를 좀 져버렸는데 중간에 막 수비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쉽기는 해요. 다저스가 지금 뭔가 막 믿고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맞는데 일단은 저는 야마모토 경기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다저스를 좋게 봐도 된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